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지난주에 용산국제지구 개발 구상이라는 게 발표가 됐죠. 아마 제 생각엔 드디어 이제 용산이 개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게 실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이게 한 13년 전인가요?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었을 거로 기억되는데요. 시도하다가 실패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용을 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부제목으로 달았는데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용산 정비창 초고층 복합 업무 기지로 탈바꿈한다. 롯데타워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2조 원이고 용적률은 1500% 이상, 주택 6,000호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용산 정비창을 개발한다. 이 구독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용산의 이 정비창이 하고 용산공원 이 두 개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서울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20, 30년 전부터 마지막 개발할 곳은 용산이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으로 모여야 한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 이번에 나온 계획을 좀 이렇게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용산역이고요. 이만큼이 지금 정비창인데 이 정비창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지금 풀밭만 자라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한번 보실 겁니다. 이렇게 펜스를 딱 쳐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정비가 이번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이게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다가 안 됐죠.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부시고 여기도 재개발을 해서 한강하고 직접 연결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보상 문제로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아마 그래서 안 됐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니까 이걸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두고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고요. 국토부 장관도 국민의힘이고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죠. 용산구청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즉 뭐냐면 여기에 개발과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래서 추진이 예전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타의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얘를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요 그림이죠. 요쪽은 주거복합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약 6,000호 세대를 개발을 하고 여기는 업무복합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요 중앙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 허브가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판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용산 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서울 최초로 입지 규제 최소 지역, 입지 규제와 관련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용적률을 1500%.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인데요. 1500%로 향상 조정한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SH공사하고 코레일이 5조 원을 투자해서 인프라를 선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 땅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이 앞에 있는 땅의 경우에는 다 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은 지금 국가, 공공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현 가능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나씩 보면 이 용산 정비창은 여의도 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의 크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013년, 딱 10년 전이네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재개발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돼서 10년째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넓은 공원과 녹지가 펼쳐지고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앞다퉈 투자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서울시 최초로 입지 규제 최소 지역을 지정한다. 이 입지 규제 최소 지역은 규제를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1500%의 용적률을 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 민간 PFP, 프로젝트 금융회사, 민간 주도의 그 통개발 대신에 이번에는 공공기관인 SS공사하고 코레일이 공동사업 시행자가 돼서 코레일이 70%, SK공사가 SH공사가 30%를 해서 이 두 회사가 합쳐진 회사가 부지 조성과 인프라를 선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도로나 전기나 가스 이런 걸 다 미리 깔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의 주인이 국토부가 23%, 코레일이 72%, 한전이 5%입니다. 사실은 다 공공기관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이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국토부 당연히 동의하겠죠. 코레일도 동의할 거고요. 코레일은 뭐 국토부 산하기관이니까 한전도 마찬가지로 국토부 산하기관이죠. 협조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민간의 그 소유주와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이 용산 정비창은 소유주가 딱 3개라 이거죠. 이 3개니까 뭐 소유하고 말 거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통팔달에 입지 교통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에 괜찮았던 거는 뭐냐면 도심항공교통이죠. UAM이라고 하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 용산역 이 위에다가 실제로 이런 그 도심항공기를 설치를 해서 얘가 요 라인을 따고 이렇게 항공로로 김포공항을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25년의 기체 상황에 맞춰서 김포공항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시범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에 인천공항, 잠실, 수서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이 라인을 깔겠다는 거죠. 하늘에다가. 그럼 굉장히 이제 그러면 용산은 보시면 지하철이 있고요. UAM이 있고 그 다음에 GTX가 다니고 또 KTX가 다닙니다. 거의 뭐 교통의 황금 요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안은 다 지하도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를 이번에 이 지구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포함시켰으면 여기에 있는 이 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아마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이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바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 개인이 사실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주거지역이거든요. 이 주거지역은 당초에 1만 가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6천 가구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 중심을 1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를 했고요. 6,000호 수준으로 짓되 부족한 주택 공급량은
민간 개발을 통해 인근, 여기가 중요합니다. 용산 전자상가 등 배후 부지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요 주변에 있는 이런 곳을 주택지구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재건축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투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용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네이버 지도인데 여기가 용산역이거든요. 이만큼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만큼이 여기가. 그냥 잡초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네이버 지도거든요. 여기가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이고요. 이만큼이 지금 비어 있는 거거든요. 이 앞에 이제 아파트들이 줄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벽을 다 쳐놨어요. 그래서 이 안이 지금 다 풀밭이거든요. 여기가 다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벽을 쳐놨기 때문에 사실 부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빠를 것이고 이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원효대교입니다. 원효대교 쪽을 한번 보면 이쪽이 이제 원효대교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에 이제 이런 건물들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를 한번 보면 용산 전자상가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낮은 층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건물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다 부시겠다는 거죠. 지금 내용은 이쪽을 다 부시고 이쪽을 전부 다 부시고 새로 짓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호텔 같은 것들은 그대로 두겠죠. 그렇다면 이쪽을 부시고 짓는 건 오케이니까 결국 이쪽이 재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일단 근처에 부동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진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아파트도 잘 팔리지 않고 가격도 많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게 2025년 정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 인프라를 깔겠다고 하는 거니까 실제 다 끝난다면 2023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지금 이제 국제지구로 재개발이 되니까 이 앞쪽, 요쪽이죠. 이 현대 자동차 본관과 요쪽이 전부 다 사실은 지금 빌라촌이거든요. 요쪽 동네가. 그래서 이런 쪽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용산 지구 근처에 빌라나 상가, 뭐 용산 전자상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런 쪽으로 투자의 관점을 한번 돌이켜보면 아마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6,000세대가 지어진다면 그 안에 임대주택도 지어질 거고 또 예를 들면 다자녀인 경우에는 특별 분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또 이 투자를 생각해 보는 것, 즉 청약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아직 확장이 안 됐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만 가구에서 6,000세대로 줄였다는 것은 줄인 만큼 한 가구당 평수가 넓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평수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오세훈 시장이 한 번 실패했던 그거를 용산에 관련된 국제 업무지구를 다시 드라이브를 걸겠다 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렇게 용산을 바꾸겠다고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했고 실제로 제가 이 서울시 문서를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됐었던 이 앞에 아파트들과 단지들을 필요 없애고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요것만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것의 소유주, 땅의 소유주가 대부분 국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국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투자이익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